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의 예시가 뭐가 될 거냐면 아마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 거예요. 근데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쓰는 기호들을 잘 봐야 돼. 주어는 S로 썼고 목적어는 O로 썼어요. 오브젝티브야.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 형식이나 O 형식에서 주로 쓰이고요. 부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문장에서 그냥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해 주는 거지 실제로 문법적인 기능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건 필기할 필요가 없어. 자, 이 형식 문장인데 항상 여기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She smell sweet. 근데 sweetly.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제 내가 의도한 거는 뭐 좀 안 맞아요. 비문이긴 한데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정도를 하고 싶었어 내가. 그러면 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뒤에 뭐 띵도 못해야 되고 뭐도 못해야 되겠죠. 그냥 다 무시하자. 그럼 봐봐. 그녀는 냄새를 맡아 뭐를? 달콤한 것을. 이런 거잖아. 그러면 뒤에 나와야 되는 건 사실 형용사란 말이 이제 보어니까. 근데 해석은 달콤하게 냄새를 맡다. 달콤하게 어쩌고니까 마치 부사처럼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필요해서 틀리는 안 돼요. 대체 얘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어에 관련해서 형용사의 역할, 문장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부사는 안 돼. 나는 아주 기본 원칙을 이용해서 만든 문제가 이 형식, 오 형식의 부사, 보어 문제야. 대체 근데 이것도 결국 뭘 판단해야 되냐면 결국 얘도 동사 문제예요. 왜요? 이 동사가 즉 스멜이 이 형식인지 오 형식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잖아. 그잖아. 결국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부속물이라서 이건 동사 문제로 크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준동사 파트에 들어가는 동사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아마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동사 문제가 80%에서 90% 거의 90% 육박하는데 내가 평가원만 보면 95%가 동사가 답이야. 동사 판별 문제가 답이야. 그런데 모의고사까지 내려오면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내려오면 한 85%, 83% 이렇게 돼요. 내가 최근에 올해 거는 못했어. 24년 4학년도까지는 했거든 이 짓을. 이 평균치를. 그러니까 수능이 99년도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99년도 1, 2차 수능부터 지금까지 문법 문제만 싹 정리해. 그 다음에 답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분석해. 하면 답이 될 확률은 거의 90% 이상 동사라고 보면 돼요. 혹은 동사 준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준동사 뭐 등등등 친구들 있잖아.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한 문장 안에는 어쨌든 한 개의 동사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동사라고 하고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장들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은 내가 하고 내가 가르치는 의도는 이건데 여기 나오는 문장은 문법책에 있는 걸 쓰고 싶어서 나는 맨투맨을 쓰기 때문에 맨투맨 책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 좀 옛날 책이라서 이런 표현을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요새는 이런 표현 안 하죠. 정동사 혹은 일반동사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일반동사라는 표현을 쓰지. 자, 그래서 부정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분사는 동사가 다른 품사로 전환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준동사 파트에서 이거야. 현관매지 쳐놓을게. 준동사 파트는 뭐냐면 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를 가르치는 파트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고? 이 문장의 가장 대원칙!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하는 거라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1의 동사의 개수. 요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내가 대부분 아마 example로 쓴 거는 다 뭐냐면 문제일 거거든. 그래서 틀린 걸 고치면 돼요. 자, it is often believed. 그것은 종종 믿어진대요. 자, 체크해야죠.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됐죠? 근데 이때 구문이 쓰인 것 같아요. 뭐 이때 구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법에서는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인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절 이하가 믿어진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주어를 쓴 거잖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단수야. 됐죠? 그래서 이지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실은 믿어짐 당하는 거라 수동태를 쓴 거예요. 여기서 너네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친구가 수일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 수동태니까 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요 두 개는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믿어지냐면 that the function of school. 자, 학교의 기능은 is produce. 이거 말이 돼? 이상하지? is랑 produce라는 동사 두 개가 왔지. 맞지? 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돼? 자, 그 의미가 맞는가 보자. 학교의 기능은 생산되어져. 뭐를?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지식인이 학교의 기능을 만든다는 소리네? 이거 반대 아니야? 학교의 기능은 지식인을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능동이 와야 돼. 됐죠? 그래서 아마 가장 쉽게는 이걸 ing로 바꾸면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 돼서 막 생산하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 돼요. 됐죠? 되게 귀엽게 끝날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우리 이제 고3은 혹은 고2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 이걸 to produce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문법 문제를 푸는 것보다 비문들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producing이랑 produce, to produce도 돼. 뭐가 안 돼? produced만 안 되는 거야. 당연하게 원형도 안 되는 거고 요렇게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놓고 계속 문법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너네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훈련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필기를 해놓거나 아니면 적어도 너네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돼. 됐지? 꼭 알아도 해놓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왜 준동사를 쓰냐면 결국 문장 내에서 쓸 수 있는 동사의 숫자에 제약 조건이 있어. 이게 뭐였어? 접속사 플러스 이런 동사의 개수라서. 동사를 아무개나 막 쓸 수가 없어. 근데 동사의 의미는 필요하잖아? 동사는 하나밖에 못 쓰는데 동사의 의미를 써야 돼서 준동사를 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한국어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는, 아니, 암. 이건 영어에선 to know 하나로 정리가 되죠. 됐죠? 준동사를 쓰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한 거랑 동일해요. 알다라는 친구를 변형해서 그 의미는 쓰지만 각각의 품사가 다 다르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사를 붙여가지고 변형을 해왔단 말이야. 영어도 똑같아. 다만 존나 간단할 뿐이야.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진 게 투부정사로 다 퉁쳐지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법을 다 보면 결과적으로 문법적인 개념은 다 비슷해요. 선생님 어쨌든 아랍어를 수능에서 잠깐 했었잖아. 어쩔 수 없이 아랍 문법을 했을 거잖아요. 아랍어 문법이랑 내가 불어를 살짝 찍먹했거든. 내가 그 수능 선택할 때 내 수능 때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랍어 할 거냐 불어를 할 거냐 했어. 아랍어를 하면 평생 쓸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실수로 모로코 가게 생겨서 좀 큰일 나긴 했는데 아랍어가 저거야. 그래서 큰일 났어. 내가 아는 단어 지금 몇 개 안 되거든. 무스타시파 병원. 실제로 병원 가면 무서워서 욕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스타시파 병원 이렇게 가르쳐. 알았지? 그 다음에 무다르리슨 이게 간호사였어. 이거 알아서 뭐해? 가서 뭐 어디 뭐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병원 갈 거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자다 야나무, 일어나다 야꾸무.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것만 기억이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실제로 야나무가 있으면 이제 읽지를 못해. 이게 야나무인지 몰라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나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아랍어를 하기 전에 불어는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잖아. 약간 그런 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어를 잠깐 공부했단 말이야. 이걸 내가 과연 그 8개월 안에 수능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어 문법이랑 아랍어 문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영어 문법하고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내가 지금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어하고 거의 흡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라틴어를 가지고 있는 어근들, 그러니까 아랍어, 불어 등등등 이거 다 라틴어 기반이거든. 얘네들은 다 문법체가 비슷해. 거기서 변형이 존나 됐느냐 덜 됐느냐의 차이야. 영어가 그나마 문법이 제일 쉬워. 고생했어. 영어 보면 제일 쉽고 왜냐면 제일 정제돼 있고 불어가 가장 난잡해요. 됐죠? 걔네는 한 단어에 성도 구별이 돼 있고 단어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인데 뭐 남자라고 하면 내가 사람인데 사람은 뭐 남성형, 여성형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남성형 명사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여성형 명사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이 문법이 되게 복잡한데 근데 원래 영어에서는 이거를 단어 관계로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를 나눠놨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문법이 있는 거야. 없어진 거지. 그지? 아무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는 그 문법은 똑같은데 이게 중국어, 한문, 일본어 이 한자 문화권에서도 문법 체계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이만큼 분화가 되느냐 하나로 정리되느냐 요 차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 문법이랑 자꾸 연계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동사의 일반적인 용법은요. 쌤이 이제 여기다가 좀 크게 필기를 할 거니까 잘 봐봐. 자, 일단 준동사부터 갈 거야. 동사를 다 변형시킬 거예요.
동사를 변형시켜서 뭐로 만들 거냐면 처음엔 준동사로 만들겠죠. 얘는 이제 투부정사지. 부정사죠. 이게 왜 부정사냐면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냐면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이건 상식이야. 근데 왜 부정사냐면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사예요. 왜? 세 가지잖아. 투부정사 나왔는데 얘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명사가 나오면 얘는 누가 봐도 명사야. 근데 투부정사는 셋 다 될 수가 있어서 부정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형식에서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역동사가 나온다면 have, let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 쓰인다. 이거 배웠잖아. 이때 동사 원형은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투부정사에서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라. 문법에서는 그래서 얘는 여전히 부정사야. 근데 to만 빠진 게. 됐지? 근데 우리 이걸 가르치기가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이걸 모를 거고 두 번째는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일일이 애들한테 설명하기 귀찮아.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어? 그냥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가르쳤지 지금까지. 됐죠? 다시 어쨌든 준동사를 쓴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건데 명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해 줄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보호 자리는 될 수 있는데 투부정사는 보호 자리에 잘 쓰이지 않아요. 비투분 같은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중학교 때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감정의 원인 뭐 등등등으로 해서 배웠겠지만 전혀 쓸 데가 없고 뭐뭐 하기 위해서를 해석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고등 수준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부정사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ing가 있을 건데 이번에 ing는 뭐냐면 동명사예요. 얘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ing의 특이한 점, 동명사의 특이한 점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이런 표현이잖아. 이렇게 특이한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얘가 전치사고 얘가 명사인데 단어가 2개 이상 묶이면 우리는 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명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결국 다 합쳐가지고 의미가 어떻냐면 부사구예요. 뭔 얘기냐? 문장 내에서 삭제를 해도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친구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전명구는 나가리예요. 나가리야. 내가 항상 이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나가리야. 문법에서는 하등 쓸데없는 새끼야. 됐죠? 버려버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ing가 2개가 있지. 근데 이 ing는 좀 특별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면 첫 번째 ing는 현재 분사예요. 두 번째는 pp죠. 됐죠? 얘는 의미가 능동이에요. 수식을 받는 친구가 본인이 하면 돼요. 됐죠? 그런데 밑에 있는 친구는 수동이에요. 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이 의미가 될 거고 뭐뭐 되는, 당하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됐죠? 얘네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형용사를 수식할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요. 형용사 이꼬르 명사 수식이야. 이렇게 알면 돼. 자, 내가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합쳐서 이제 분사라고 하잖아. 원래 분사는요 얘밖에 없어요. 필기는 안 해도 되고 이해만 하세요. 뭐 하실 거면 하시는데 원래 분사는 ing밖에 없어요. pp는 어떤 거냐면 봐봐, 동사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 ing가 있는데 이거 분사야. 분사인데 이거 수동의 의미로 만들 거야. 수동의 의미로 만드는 건 수동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bpp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하기를 하니까 being pp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being을 맨날 반복해서 쓰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being을 생략한 거야. 이게 과거분사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당연하게 being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반대로 pp만 보다 보니까 being이 생기면 우리는 어색해. 그래서 이걸 틀린 걸로 하거든. being은 당연한 거다. 되니? 그래서 내가 이걸 가끔 being pp로 나올 때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네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원론적으로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being pp가 원래 문법이야. being을 그냥 생략해 준 거지. 됐지? 그래서 being pp 합쳐서 과거분사 혹은 pp만 과거분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투부정사는 명사고요. 명사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고 연습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서의 뜻으로 쓰이는 건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동명사는 결국은 얘는 명사야. 동사의 의미를 가진 명사예요. 그런데 주어 목적어 보어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쓰인다는 얘기예요.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앞에 붙여요. 낫을. 가끔 이런 걸 서술형에서 틀리는 놈이 있는데 죽일 거야. 우리 중학교 때 2번 배워요. 이 문법이 2번 나와요.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수는 단수 취급하시면 돼요. 주어로 쓰였을 때.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내가 문장을 하나 쓸 거니까 잘 봐봐. 위에다가 잘 써야 돼. 자 knowing 혹은 to know가 나왔어요. oneself 이게 문제야. knowing 혹은 to know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그 다음 oneself예요. exactly is hard to everyone. 자 답을 내보세요. 답을 내봐. knowing이 답이야, to know가 답이야, 둘 다 답이야. 둘 다 답이 아니야. 아 이거 내가 만든 문장이니까 뭐가 답인데 상관없잖아. 뭐가 답이야? 근데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지금 주어가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잖아? 근데 동명사도 투부정사도 주어야. 그럼 둘 다 답이잖아. 둘 다 답이야? 시호야? 왜 그냥 본능적인 직감이야? 저 새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의도가 있으니까 그지? 그럼 뭐가 답인데? 잘 됐다, 잘 걸렸다. 노인? 왜? 앞에 있어서? 착한 사람 같아서? 아 얘가? 죽일까 저거? 문법 문제를 이딴 식으로 푼다고? 다른 사람. 노인이 답이야, 투노우가 답이야, 둘 다 답이야, 둘 다 답이 아니야. 너인 왜? 너는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의미가 약간 이상해. 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똑같잖아. 아는 것은 아는 것은 아니야. 그죠? 얘도 아는 것은이고 얘는 아는 것은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이상하긴 한데 그건 부사적용법이고 얘는 어쨌든 둘 다 지금 내가 명사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왜 안 되냐? 이상해 보이긴 하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답이 아닌 것 같긴 해. 나도 알아. 근데 왜 답이 아닌지 설명해 보라고. 문법은 논리니까 본인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감이면 안 돼 얘들아. 봐봐. 답은 사실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건 맞는데 좋은 문장을 쓸 때는 to know를 쓰지 않아. knowing이 조금 더 좋은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볼 만한 문장은 아마 knowing일 거예요. 근데 아마 모의고사나 사설을 가면 갈수록 to know가 많아져. 내가 이건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자 knowing이 답이 일단 뭐 체크만 해놓을게요 쌤이. 어쨌든 둘 다 답이 되긴 하는데 일단 knowing이 조금 더 정확한 답이어서 내가 체크를 해놓으면 지금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래요. 봐봐 해석을 해볼게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필기해라 아는 것은 이게 여기까지의 해석이야. 이거는 모두에게
어렵다. 나의 관심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에서 봐봐. 결국 뭘 했냐면 노잉은 뭐뭐 하는 것은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것은이니까 여기만 지금 집중해보고 싶은데 이 새끼가 지가 명사인데 뭘 가졌냐면 목적어를 가지고 부사를 가졌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부사를 가지는 건 동사만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됐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 의미상 목적어를 가졌어. 뭘 가졌냐면 요 원셀프라는 제기대명사가 얘를 수식해주고 얘의 목적어가 됐고요. 목적어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부사기 때문에 얘를 수식해줬어요. 됐니? 그래서 밑에다가 써볼게요, 쌤이.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도 보이잖아요. 요 아는 것은이란 친구가 목적어랑 요 부사를 가진 거잖아. 밑에다가 써놓을게. 준동사는 다른 색펜으로 쓰면 돼요. 문장 내에서 이걸 문법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구 내에서라고 표현해요. 동사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1번이 목적어를 가지는 거고 2번이 부사의 수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몇 개를 더 보게 되겠지만 일단 여기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봐봐. 근데 원론적으로는 쌤이 아까 좋은 문장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원론적으로 문법에서는 됐지? 문법에서는 투부정사는 목적어나 부사를 동시에 가지거나 동사의 준동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동명사는 제한이 없어요. 됐지? 그래서 내가 밑에 솔루션에다 쓸게. 얘들아 이거 외워. 문법 문제 실제로 수능에 이렇게 나왔었어. 문장이 아니라. 자, 명사인지 동명사인지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바로 뒤를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가 있어. 그러면 동명사가 답이야.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일반 명사가 답이거나 투부정사가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가로쳐 놓을게요, 쌤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구 안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하게 뭘 가질 수 있어. 즉, 그 문장 내에 명사, 대명사, 부사가 봐봐. 노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어떻게 풀었어? 바로 뒤에 뭐 있었어? 제기대명사 있었잖아. 명사가 있네요. 대기대명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됐지? 이렇게 푼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거예요. 됐지? 보여? 밑에? 풀어볼게. At that time, 그 시절에 getting rich information, 부자가 되는 정보를 가지는 것은 was very expensive, 굉장히 비쌌어. And the tool, 그리고 뭐 도구들, 뭐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봐봐. 자, 이 문장에서 문법이 아주 어렵게 나왔으니까 잘 봐봐. 니네가 풀어봐봐, 얘들아. 봐봐. 자, getting이 주어고 동사는 was예요. 그리고 이건 이 형식이라서 보호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네. 잘 나왔네요. 형용사는 A예요. And the tools 이랬으니까 자, 부자가 되는 정보를 가지는 것은 어려웠고 그리고 도구도 뭔가 아무튼 이랬다 이런 거지. 그럼 다시 주어가 시작된 거야.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사야. 근데 애들이 이걸 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선생님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겠니? 아니라고. 이거 틀린 거라고. 됐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했었지? 내가 묶어주려면 동사 바로 앞에서 묶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럼 봐봐. 요 it은 아까 우리 바로 뒤를 본다. 요거 볼까? 바로 뒤를 본다. analysis는 뭐예요? 명사지. 명사지. 그런데 동명사는 여기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요 두 개 봤을 때 바로 뒤를 봤는데 명사가 있어. 그럼 내가 뭘 했어? 뭐가 답이랬어? 동명사나 뭐 아무튼 이게 답이 될 준동사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애널라이징 답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위에다가 준동사라고 써줄래? 이렇게? 이거는 의미를 좀만 명확하게 하자. 원래는 사실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
명사랑 준동사를 하고자 이 챕터를 만든 건데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예시가 사실은 수능에 나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수능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과 다 분석을 해보면 투부정사가 문장 대가리로 나왔을 때 저렇게 앞대가리가 긴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문법에도 이렇게 권고사항처럼 나와 있고 권고사항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왜 아니냐면 왜 이게 안 좋은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잘 봐봐. 너네가 글을 쓰는 건 누군가한테 잘 전달되기 위해서야. ing를 쓰면 누가 봐도 명사예요. 누가 봐도 이걸 아는 것은 으로 인식해요. 근데 투부정사를 쓰면 부사적 용법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안 써요. 문법은 결과적으로 글을 쓴다는 건 내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오해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면 굳이 문법에서 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문제가 혹여나 나오거든. 나올 리가 없지만 혹여나 나오거든 얘가 더 좋은 문장이야 라고 가르친 거지 실제로 문법만 보자면 둘 다 답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 뭔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가로쳐놨잖아. 그잖아. 그거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게 있으면 이제 동명사가 좀 더 답이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거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원래는 이거야. 다시 투부정사 다시 살려놓을게 쌤이. 이 의미를 알고 필기를 하셔야 돼. 알았지? 뭐 이 의미를 알고. 자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답인 거고 example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그러면 봐봐 뒤에 뭐 있어? 동사 여기 있는데 뒤에 뭐 있어? Your feeling 있잖아. 명사 있잖아. 그럼 뭐야? ing가 답이지. 그래서 expressing이 답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봐봐.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그래서 단수니까 is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구 안에서는 그럼 이게 자기 구인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기 구인 거거든. 지 구 안에서는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돼요. 됐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거나 보어를 가지거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거나 수동태로 변형이 되는 이러한 짓거리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to be, pp 이런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수동태로 변형이 되니까 동사 취급을 받아서요. 스스로가.